안녕하세요, 여러분. 주말 잘 보냈나요? 오늘은 수능특강 지구과학원 2강 판이동의 원동력과 마그마 활동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언제나 그랬듯이 월요일이니까 2점짜리 문제부터 봐야겠죠? 자, 2점 수능 테스트 보면은 1번과 2번 문제는 어렵지 않아서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3번부터 보겠습니다. 그림은 태평양 주변을 따라 발달한 어느 해저 지형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 해저 지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는 문제예요. 자, 이건 지금 판구조론에 대한 문제죠? 판구조론에 대해서 되게 좋은 그림이 있어서 한번 여러분들이랑 같이 보고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자료 찾을 때 가장 좋은 자료를 찾기 위한 방법은 구글에다가 영어로 검색하는 거예요. 이게 영어로 검색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 지금 번역이 굉장히 잘 돼 있죠. 팝하고 이런 거 되게 좋죠. 팝하고로 번역해서 검색하면 돼요. 그러면 양질의 자료를 얻을 수 있어요. 특히 위키피디아, 이 위키피디아가 자연과학 자료로는 정말 좋은데요. 이 그림이 바로 여러분들이랑 같이 보고 싶었던 그림입니다. 바로 지구의 판들을 색깔별로 표현한 그림인데요. 가운데 이게 아마 미국 사람이 그린 그림이라서 미국이 가운데 있어요. 미국 대륙이. 그래서 왼쪽에 노랑 색깔, 옅은 노랑 색깔로 표현된 판이 바로 태평양 판입니다. 그 왼쪽에 붉은색의 필리핀 판이 있고 또 그 왼쪽에 초록 색깔의 유라시아 판이 존재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유라시아 판 위치에 위치하고 있어요.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자,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죠? 바로 태평양이죠. 태평양을 둘러싸고 있는 이 지형이 대체 어떤 지형이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쵸? 자, 우리 태평양을 둘러싼 이 동그란, 뭐, 이 구간을 우리 뭐라고 하죠? 바로 불의 골이라고 하죠. 그 이유가 뭐지? 왜냐면 여기서 화산 활동이랑 지진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판과 판이 만나면서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이 검정 색깔은 판과 판이 만나면서 부딪히고 있는 경계를 의미합니다. 즉, 얘는 어떤 판의 경계일까요? 바로 해구가 되겠죠. 자, 그럼 이 해구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골라라 라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먼저 기억, 주변보다 수심이 깊다. 그렇죠. 판이 아이고, 있을 때 이렇게 섭입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로 굉장히 깊은 바다가 형성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지구에서 가장 깊은 바다가 마리아나 해구라고 했었죠? 마리아나 해구는 한번 검색해 볼까요? 마리아나 해구가 어디 있는지? 마리아나 해구는 여기 있나요? 그러니까 태평양판과 필리핀판이 만나는 해양판과 해양판이 만나는 곳이라서 오히려 바다에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라서 더 깊은 바다가 형성되나 봐요. 괌 바로 옆에 있네요. 자, 두 번째 니은. 멘틀 대류의 하강부에 위치한다. 그렇죠. 멘틀 대류의 상승부는 해령이고 이렇게 발산하는 그리고 멘틀 대류 하강부에 바로 해구가 위치하는 거죠. 다음 디귿. 인접하는 두 판이 양쪽으로 확장하는 경계에 발달한다. 양쪽으로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서로에게 부딪히는 경계에 발달하는 애죠. 양쪽으로 확장하는 경계는 바로 해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역, 니은이 맞는 답입니다. 다음 4번. 다음은 플룸 상승률을 알아보기 위한 실시한 실험의 결과이다. 지금 3번에서는 판구조론에 대한 문제였고 4번은 플룸 구조론에 대한 문제예요. 실험을 보면 찬물을 담은 비커의 바닥에 잉크를 넣은 후 가열하였더니 그림과 같이 상승하는 잉크의 모습이 관찰되었다. 그러니까 뭐 이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찬물이 있고 바닥에는 잉크가 있는 거예요.
바닥에 잉크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가열을 시켰더니 그랬더니 잉크가 이렇게 뿅 올라오는 모습이 관찰되었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찬물이 의미하는 것과 잉크가 의미하는 것을 우리 말할 수 있겠죠? 플룸 구조론에서 이 찬물이 의미하는 건 뭘까요? 이건 그냥 배경이 되는 멘틀이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상승하는 잉크는 바로 뜨거운 플룸이 될 거예요. 근데 만약 여기에서 하강하는 잉크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럼 하강하는 잉크는 어떤 걸 상징하는 걸까요? 바로 차가운 플룸을 상징하는 애가 되겠죠. 자, 그럼 플룸 구조론도 한번 우리 검색해 볼게요. 구글에다가 검색하는 게 가장 좋다고 했죠. 플룸 테크토닉스가 바로 플룸 구조론의 영어 명칭이에요. 이때 또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영어로 된 거 읽으려고 하다가 어려우니까 이미지로 가세요. 이미지로 가면은 굉장히 좋은 그림이 많습니다. 좋은 그림을 눌러요. 누르고 얘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 보고 싶다 하면은 계속 클릭하는 거예요. 클릭하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이 설명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그러면 번역을 하면 되겠죠. 자, 다시 그림으로 넘어갔을 때, 자, 이 그림에서 빨강 색깔로 표현된 것이 바로 따뜻한 플룸이고 뜨거운 플룸이고 파랑 색깔로 표시된 것이 차가운 플룸이네요. 자, 그럼 보기를 볼게요. 보기 기억. 밀도는 동그라미 디귿이 동그라미 기억보다 작다. 지금 상승하는 잉크가 찬물보다 작으니까 둥 떠오른 거죠? 기억은 맞는 거죠. 왜 상승한 잉크가 왜 밀도가 더 작죠? 바로 상승하는 잉크는 가열을 했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지니까 밀도가 당연히 하강하는 거겠죠. 다음 니은. 동그라미 니은은 지각과 멘틀의 경계를 의미한다. 자, 여러분. 이건 지금 지각과 멘틀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일인가요? 우리 그림으로 다시 가봅시다. 그림으로 가보면 지금 이 플룸이 상승하고 하강하는 그 경계가 외핵과 멘틀 사이에 있죠. 그러니까 멘틀에서 이건 일어나는 일이고 상승하는 것과 하강하는 것은 이 멘틀과 외핵 경계에서 일어나는 일인 거예요. 즉, 지각과 멘틀의 경계가 아니라 멘틀과 외핵의 경계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 디귿. 이 실험을 통해 뜨거운 플룸의 상승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그렇죠. 맞죠? 만약에 여기서 차가운 플룸의 하강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했으면 틀린 설명이 될 텐데 뜨거운 플룸의 상승 원리라고 했으니까 맞는 설명이 되어서 기억 디귿이 맞는 거예요. 다음 장 5번을 보면은 그림은 지구 내부의 지진파 속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이 지진파 속도 분포를 음영으로 표현을 했어요. 짙은 색과 밝은 색이 존재해요. 그러면 얘가 대체 짙은 색은 의미하는 게 뭔지, 밝은 색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겠지? 여기 아래에 이걸 보면은 지금 0을 사이에 두고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어요. 지금 지진파 속도 편차라고 했을 때, S 파이 편차라고 했을 때 0이라는 걸 기준으로 했을 때 플러스는 더 빠른 것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는 느린 게 되겠지? 그러니까 색깔이 짙을수록 빠른 애들이 되는 거고 색깔이 옅을수록 느린 애들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그림을 해석한 뒤에 기억, 니은, 디귿을 같이 풀어봅시다. 자, 기억. 지진파의 속도는 A 지점이 B 지점보다 빠르다고 했는데 A 지점은 굉장히 밝고 B 지점은 굉장히 어두워요. 자, 그럼 우리가 해석한 그림에 따르면 어두운 곳은 지진파 속력이 빠른 곳이고 밝은 곳은 느린 곳이죠?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어요. 다음 니은. B 지점에는 뜨거운 플룸이 상승하고 있다고 했는데 뜨거웠다면 그러면 그 플룸의 밀도가 어떨까요? 밀도가 낮겠죠.
밀도가 낮은 곳을 통과하는 지진파의 속력은 어떨까요? 굉장히 역시 낮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B 지점에서는 속력이 빠르기 때문에 뜨거운 플룸이 상승하고 있다고 하면 맞지 않습니다. 여기 뭐 차가운 플룸이 하강하고 있다라고 해야지 오히려 맞겠죠. 디귿. 지구 내부의 지진파 속도 분포를 통해서 지구 내부의 플룸 구조를 추정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 이 속도 가지고 속도가 곧 온도로 우리를 추정할 수 있으니까 플룸 구조를 추정할 수 있다가 맞습니다. 뜨거운 플룸과 차가운 플룸의 위치를 이 지진파 속도 편차, 속도 분포를 보고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종이치네요. 자, 다음 6번 볼게요. 그림은 주요 열점의 위치와 열점에 의한 화산활동 흔적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이 그림 너무 좋아가지고 선생님이 좀 감탄했어요. 여러분, 이 그림 잘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들이 수능 특강 풀 때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그림이야, 그림. 이 그림을 가지고 기억, 니은, 디귿을 달리해서 수능에 출제하는 거예요. 물론 그림을 똑같이 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비슷하게 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수능 특강 풀 때 그림을 유심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림도 좋은 그림이에요. 5번 그림도, 6번 그림도 되게 좋은 그림이에요. 문제를 보면 그림은 주요 열점의 위치와 열점에 의한 화산활동의 흔적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동그라미는 열점이고 이 회색깔 작대기는 열점에 의한 화산활동의 흔적이래요. 우리 그럼 이거 보고서 뭘 알 수 있는 거야? 바로 판이 이동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열점이니까 열점이라는 거는 뭐 지구가 이렇게 있을 때 외핵, 내핵 있고 여기 멘틀이라고 했을 때 이 멘틀과 외핵 요 경계에서 올라오는 애니까 위에 있는 판이 움직인다고 해서 이 열점이 이제 변하지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점은 고정되어 있는데 화산활동이 흔적이 변했다는 거는 그 위에 있는 판이 이동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라 라고 한다면 먼저 기억, 열점은 해양에만 분포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때요? 해양에만 분포하나요? 아니죠. 지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대륙 위에도 많이 존재합니다. 특히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화산활동 흔적이 아직 막 많이 일어나지 않은, 그러니까 화산활동 흔적이 길게 나타나지 않은 열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뭘까요? 이제 막 형성된 열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아니면 아프리카, 그렇죠. 그러니까 아프리카판이 이렇게 이동하는 동안에도, 다른 곳에서 이렇게 이동하는 동안에도 얘네들은 이동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으니까.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니은. 열점에 의한 화산활동 흔적의 분포를 통해 판의 이동 방향을 추정할 수 있다. 그렇죠. 우리 하와이 열도의 그 나열을 보고서 그 태평양판이 어떻게 이동했는지 추정할 수 있죠. 자, 디귿. A 지점과 B 지점 사이에는 발산형 경계가 있다고 했는데, 자, 우리 근데 이거 판 구조론을 그냥 원래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거 그냥 바로 풀 수 있어요. 여기에 해령 있는 거, 아이고, A와 B 사이에 해령 있는 거 맞아요. D가 그냥 맞다고 하고 딱 넘어갈 수 있어. 그런데 모를 수도 있으니까, 여기 해령이 있는지 해코가 있는지 모를 수도 있으니까, 이 그림 한번 해석을 해봐야죠. 자, 해석을 해보면, A, B 사이에 얘가 대체 발산형인지 수렴형인지를 알려면, 이 회색깔 흔적이 이쪽으로 이동한 건지, 아니면 아니면 이쪽으로 이동한 건지를 알아야겠죠? 자, 열점은 그대로 있는데, 땅 아래에 그대로 있는데, 근데 화산 활동의 흔적이 회색깔로 쭉 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얘가 이쪽으로 쭉 움직였어야지. 그래야지 여기 아래로, 자, 다시 설명할게요.
열점이 여기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열점이 여기 이렇게 바닥에 있을 때, 그때 대륙이 이쪽으로 이동을 했어야지 화산활동의 흔적이 회색깔로 남겠죠. 만약에 이 판이 오른쪽으로 움직였으면 그러면 화산활동의 흔적은 이쪽 오른쪽으로 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파랑 색깔 화살표가 맞습니다. 파랑 색깔 화살표 방향으로 판이 이동한 거예요. 그래서 A와 B 지점 사이에는 발산형 경계가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이 맞는 설명이에요. 자, 다음 7번. 그림은 하와이 열도를 이루는 화산의 절대 연령을 화산섬 기역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서 나타낸 것이다. 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사실 기역으로부터의 거리, 기역을 0으로 뒀고, 그리고 기역으로부터의 거리를 가로축, 그리고 절대 연령을 세로축으로 뒀을 때 지금 기역으로부터의 거리와 절대 연령은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죠? 거리가 멀면 멀수록 연령도 점점 증가하는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면 이 판의 이동 속력이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거나 혹은 점점 떨어지거나 하지 않고 비교적 일정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그쵸? 속력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거 보고서. 자, 그럼 이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라. 했으니까 한번 볼게요. 보기를. 먼저 기역. 동그라미 기역은 뜨거운 플룸의 상승에 의해 형성된 화산섬이다. 그렇죠. 열점에 의한 화산활동은 뜨거운 플룸의 상승에 의해서 형성된 화산섬이죠. 맞습니다. 니은. 하와이 열도가 포함된 판의 평균 이동 속력은 약 1년에 10cm이다. 그러면 이건 그래프 가지고 기울기 구하라는 거잖아요. 속력 구하라는 거니까. 근데 기울기인데? 근데 얘는 지금 가로축이 거리고 세로축이 시간이니까 기울기의 역수를 구하면 속력이 나오겠죠. 기울기 역수 배워봅시다. 뭐 그냥 역수 구하기 전에 그냥 간단하게 그러면 이 점을 이용하면 되겠네요. 10의 100만 년 분의 1000km를 간 거죠. 10 곱하기 100만 년이라는 건 1000만 년이죠. 1000만 년에 1000km를 간 거니까 이거를 센티미터와 연으로 바꿔주면은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년이고 1000km에 미터로 바꾸면 여기다가 공을 3개 더하고 그리고 미터 또 센티미터로 바꾸려면 공을 2개를 더 더해줘야겠죠. 그래야지 센티미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약분을 하면은 결국에는 10cm per 년이 됩니다. 얘는 맞는 거예요. 자, 다음 디귿. 새로 생성되는 화산섬은 기역의 남동쪽에 위치할 것이다. 지금 이 화산섬의 이 배열을 보고서 태평양 판이 어느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열점은 여기 아래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존재하는데, 여기서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판 자체가 북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으니까 계속 그쪽 방향으로 섬이 나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형성되는 화산섬은 얘가 기역이 또 위로 올라갈 테니까 거기 아래쪽에 형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새로 형성되는 화산섬은 기역의 남동쪽에 위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이 맞는 거예요. 자, 다음 8번. 그림은 마그마 A와 B의 SiO2 함량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라. 여러분, 이거 우리 중학교 때부터 계속 해오는 거야. 중학교 때도 했고, 아마 1학년 때도 배웠죠? 통합과학 시간에. 근데 이거 여전히 헷갈리지? 자, 우리 다시 그러면 28페이지로 가볼게요. (28) 페이지에 가면 여기에 이 화성암의 분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외워야 할 것은 바로 염기성암, 중성암,
중성암, 산성암을 나누는 이 SiO2 함량의 비율과 그리고 각 화성암의 명칭이에요. 자, 이 52, 63은 그냥 52를 먼저 52로 외워요. 52. 화성암은 5이다. 52. 그러면 염기성암과 중성암이 52%이면 중성암과 삼성암은 거기다가 1씩만 더하면 되잖아. 5에다가 1 더하고 2에다가 1 더하면 63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52%, 63%를 일단 기준으로 세우고 52%보다 더 SiO2 함량이 적으면 염기성 암이고 52와 63 사이면 중성암이고 63% 이상이면 산성암이구나. 이걸 일단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가장 유명한 현무암과 화강암 외울 수 있죠. 현무암은 염기성암 중에서 굉장히 입자가 작은 세입질인 암석이고 화강암 같은 경우는 산성암 중에서 입자가 굉장히 큰 조립질의 암석이에요. 우리 흔히 화강암 같은 경우는 학교에 창틀에 있는 좀 이렇게 하양 색깔이랑 검정 색깔이랑 살짝 분홍 색깔 광물들이 섞여 있는 그 네모난 환대기 있잖아요. 뭐 혹은 계단 암석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다 화강암으로 만드는 거죠. 우리 흔히 볼 수 있어요. 반면에 현무암 같은 경우는 제주도만 가면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현무암, 화강암을 외운 다음에 그 다음에 현무암보다가 같은 성질이지만 같은 그 조성이지만 화학 조성이지만 조립질인 애도 있는 거예요. 걔가 바로 반려암이고 그리고 화강암을 봤을 때 화강암이랑 같은 조성이지만 세립질인 애도 있어요. 걔는 유문암. 그래서 현무암, 유문암, 반려암, 화강암을 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안산암과 성로암은 중성암으로 같이 외우세요. 여러분 이 그림 여기 아래에 있는 이거를 까지 모두 외워야 되는 거는 아니에요. 어, 웬만하면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는 없어요. 그냥 현무암, 반려암, 안산암, 현무암, 유문암, 화강암 그리고 52%, 63% 이런 것만 보통 나와요. 세립질, 조립질 이런 것들. 그러니까 외울 건 확실히 외웁시다. 뭐 어둡다, 밝다 이런 거. 자, 다시 그 문제로 들어가서 지금 A를 보니까 A는 SiO2 함량이 72%네. 그럼 우리 아까 52 아니야. 5 아이고 52랑 63 나눴고 왼쪽 얘보다 적은 것을 염기성암, 가운데 중성암, 얘보다 더 큰 것을 산성암이라고 했을 때 A 같은 경우는 SiO2 함량이 63% 이상이기 때문에 얘는 어떤 암인 거예요? 얘는 산성암인 거죠. 반면에 B 같은 경우는 SiO2 함량이 48%밖에 안 돼. 그럼 52% 이하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염기성암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기억, 니은, 디귿 푸는 거예요. 자, 기억. A가 굳어지면 화강암이 생성될 수 있다. 그렇지. 산성암의 가장 대표적인 암석이 바로 화강암이죠. 니은. 해령에서 분출하는 마그마의 화학 조성은 A보다 B에 가깝다. 해령에서 분출하는 마그마의 화학 조성은 해령에서 선생님이 첫 시간에 남극 갔다 온 얘기 해주면서 중앙해령 얘기했었지. 그 중앙해령에서 검정 색깔 돌 막 끄집어낸 거 사진 보셨었지? 그 암석들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바로 현무암이라고 했죠. 즉 해령에서 분출하는 마그마의 화학 조성은 A보다 B에 가까운 게 맞아요. 현무암은 염기성암이니까. 디귿. 마그마의 생성 과정에서 A와 B가 혼합되면 안산암지 마그마가 생성될 수 있다. 자, 산성암과 염기성암 두 개가 혼합이 되면 뭐가 되는 거야? 중성암이 되는 거죠. 중성암의 대표적인 암석이 바로 안산암이죠. 디귿도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 9번. 그림은 지하의 온도 분포와 암석의 용융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각각 물이 포함된 멘틀의 용융곡선과 물이 포함되지 않은 용융곡선 중에 하나이다. 자, 우리 이거 많이 봤지, 이것도. 이렇게 직선으로 나타나는 애는 물이 포함된 거예요, 포함되지 않은 거예요? 물이 포함되지 않은 거죠. 물이 없어요. 반면에 이렇게 곡선으로 표현된 용융곡선은 물이 포함된 용융곡선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렇게 온도가 더 높은 쪽에 있는 용융곡선을 바로 얘네들은 현무암질 마그마의 용융곡선이죠. 그러니까 멘틀의 용융곡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SiO2의 함량이 낮은 애들의 용융곡선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라 했을 때 기억. A에서 A' 과정에서는 유무남재 마그마가 생성될 수 있다고 했는데, 자, A에서 A' 과정은 지금 어떤 과정인 거죠? 뭐가 증가했어요? 바로 온도가 증가했죠? T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유무남재 마그마가 생성될 수 있다. 그리고 또 어떤 용융곡선 통과했어? 바로 화강암질 마그마의 용융곡선을 통과했어요. 즉, 화강암이라고 했으니까 유무남질과 일치하는 거죠. 그리고 보통 이렇게 화강암질, 유무남질 마그마가 형성되는 과정이 걸 보면은 대륙지각이 있을 때 대륙지각 아래에 현무암질 마그마가 여기 붙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섭입대에서. 근데 현무암질 마그마는 온도가 굉장히 높아요. 대륙지각보다 훨씬 더. 그렇기 때문에 이 대륙지각 자체를 녹이는 거예요. 얘를 녹여요. 그럼 대륙지각이 녹는다는 거는 온도가 높아져서 대륙지각이 녹는다는 거는 유무남질 마그마가 형성되고 있다는 거죠. 즉, 바로 기역에 해당되는 거죠. 온도가 높아지는 과정으로 유무남질 마그마가 형성되는 거가 바로 방금 설명한 대륙지각 아래에 현무암질 마그마가 붙어서 대륙지각을 녹이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다음 니은 기역, 동그라미 기역은 물이 포함된 멘틀의 용융곡선이다. 그렇죠. 기역은 바로 물이 포함된 멘틀의 용융곡선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물이 포함되냐 포함되지 않냐에 따라서 용융곡선의 형태가 바뀔까? 그걸 설명한 것이 있어서 그림을 가지고 왔어요. 자, 물은 광물을 구성하는 입자들 사이 결합력을 어떻게 한대요? 약화시킨대요. 결합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낮은 온도에서도 고체 성질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온도에서도 고체 성질을 잃어버리게 하니까 액체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렇게 존재했던 멘틀의 용융곡선의 온도를 낮추는 거예요. 물이 결합력을 약화시켜서. 그래서 용융곡선이 이렇게 핍니다. 더 낮은 온도로. 알겠죠? 다음 디귿. 섭입대 부근에서는 B에서 B' 과정에 의해 마그마가 생성될 수 있다고 했는데 섭입대 부근에서 다시 그림을 보면은 이 섭입대 부근에서 해양판이 섭입하면서 여기 있던 멘틀로 뭐를 방출해요? 바로 물을 방출합니다. 근데 이 물은 바닷물이 아니에요. 바닷물이 아니라 이 해양판 속에 있는 유수 광물들이 있어요. 유수 광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포함한 광물들, 뭐 백운모라던가 흑우모라던가 이런 OH기를 가지고 있는 광물들이 있는데 이 광물들이 아주 높은 압력을 받으면서 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멘틀로 물을 이렇게 뿌려. 멘틀로 물을 뿌리면 그러면 물이 들어왔으니까 또 결합력이 약해져서 용융점이 낮아지는 꼴이 되는 거지. 즉 디귿. 섭입대 부근에서는 B에서 B' 과정에 의해 물이 포함되는 과정에 의해 마그마가 생성될 수 있다. 아주 맞는 설명이죠.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이 다 맞는 거예요. 다음 10번. 그림은 화성암이 생성되는 환경을 나타낸 것이다.
A와 B는 각각 심성암과 화산암이 생성되는 환경 중 하나이다. 자, 심성암이라고 하는 것은 지하 깊은 곳에서 형성되는 암석이고 화성암이고 화산암 같은 경우는 바깥에서 형성되는 화산암이죠.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골라라 고 했으니까 보기를 봅시다. 먼저 기억. 마그마의 냉각 속도는 A보다 B에서 빠르다고 했는데 A는 지금 거의 밖으로 나온 거고 B 같은 경우는 아직도 지하 깊숙이 있는 거죠. 자, 그럼 냉각 속도는 어디가 더 빠를까? 당연히 A가 더 빠르죠. 왜냐하면 이 마그마들한테는 자, 여러분들이 학교에 있었다면 지금 자습 시작이에요. 자,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A 같은 경우는 마그마 입장에서는 냉동실이에요, 여기는. A는 냉동실이야. 반면에 B는 그냥 우리 상온이라고 생각하면 돼. 마그마 입장에서. 어, 따뜻한 곳이에요, 마그마 입장에서. 그러니까 마그마가 바로 냉동실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 바로 확 얼겠죠. 그런 것처럼 비교적 지표와 가까운 곳이 냉각 속도가 빠르고 그리고 지표와 아주 먼 지하 깊은 곳에는 지열이 높기 때문에 여기 자체 온도가 높기 때문에 냉각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린 설명이에요. 다음 니은 A에서 생성된 화성암은 B에서 생성된 화성암보다 광물 입자의 크기가 작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A에서 형성된 화성암이 바로 화산암이고 B에서 형성된 화성암이 심성암인데 화산암과 심성암의 입자 차이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보통 현무암, 그럼 화산암의 대표적인 암석은 현무암이고 심성암의 대표적인 광물은 화강암인데 우리 화강암 봤을 때 창틀에 있는 그 돌 봤을 때 입자 보여요, 안 보여요? 굉장히 잘 보여요. 화강암은 엄청 잘 보여. 막 하양 색깔 알갱이도 있고 검정 색깔 알갱이도 있고 분홍 색깔 알갱이도 있고 엄청나게 다양한 광물들이 막 콕콕콕 박혀 있는 게 보여요. 반면에 현무암은 여러분 입자라는 걸 인지한 적이 있어요? 현무암 같은 경우는 그냥 검정 색깔 그냥 딱 돌로 보이잖아. 거기 입자가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입자가 너무 작잖아요. 즉, 화산암은 심성암보다 광물 입자의 크기가 작다가 맞습니다. 자, 이건 왜 그런 거냐면 이것도 그 구글에다가 영어로 쳐가지고 그 나온 그림인데 그러니까 이그니어스라는 건 화성암 말하는 거예요. 화성암의 조직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로축은 템퍼러처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아이고 온도 변화라고 보는 것이 더 맞고 이 세로축은 레이트, 비율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비율. 그랬을 때 지금 두 가지 그래프가 그려져 있죠. 뉴클리에이션과 그로스 두 가지 그래프가 있는데 먼저 뉴클리에이션은 입자 형성이라고 보면 되고 그로스는 이제 그 입자가 성장하냐 마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TA 온도 차이가 그러니까 마그마가 생성됐을 때랑 온도 차이 그다지 차이가 안 나는 경우 델타 T가 작은 경우 그러니까 지하 깊은 곳에 있는 경우죠. 이때는 지금 어때요? 입자 형성이 많이 음, 그쵸. 입자 형성이 거의 잘 일어나지 않고 아하 이쯤이구나. 선생님이 착각했네요. 자, 이쯤에 있는 건데 입자 형성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조금만 일어나고 근데 그 대신에 그 입자가 성장이 엄청나게 많이 됐대. 그러니까 적은 입자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성장이 크게 일어나는 거예요. 즉 조립질인 거죠. 입자는 많지 않은데 근데 걔네들이 성장을 엄청나게 많이 해서 큰 덩어리로 존재하는 거. 반면에 얘를 보면은 얘 같은 경우는 델타 T가 좀 그나마 커요. 크다는 거는
생성된 마그마의 온도보다 냉각되는 그 온도가 훨씬 더 낮은 거예요. 자, 이런 경우는 입자 형성은 굉장히 많이 되는데 성장은 아주 아주 더뎌요. 즉, 입자들은 굉장히 많아, 지금 현재. 꽉꽉 차 있어. 근데 걔네가 성장을 못 하는 거야. 즉, 아주 아주 작은 입자들이 조밀하게 꽉 차 있는 조립질, 아니, 세립질인 거죠. 그러니까 온도 차이가 크면 세립질의 화성암이 만들어지고 온도 차이가 별로 안 나면 조립질의 화성암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 근데 TC도 존재하죠. 이 TC가 뭐냐면 얘 같은 경우는 아주 아주 극단적으로 마그마의 온도와 냉각 속도가 아주 극단적으로 차이가 나는 경우. 화산 폭발하자마자, 마그마 폭발하자마자 물을 만났을 때. 그랬을 때 뭐가 만들어지죠? 바로 유리가 만들어지죠. 자, 이때는 아예 입자 형성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 그냥 그 자체로 그냥 딱 어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가 흑요석 같은 유리가 만들어지는 것을 바로 이러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니은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자, 디귿. 반려암은 주로 A와 같은 환경에서 생성된다. 자, 반려암은 뭐예요, 우리? 현무암 중에서 입자가 큰 애죠? 현무암이랑 같은 그 화학 조성인데, 근데 입자는 큰 애예요. 그러면 반려암은 주로 A 같은 환경이 아니라 B 같은 환경에서 생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니은만 맞는 설명이에요. 자, 다음 11번 볼게요. 그림 가와 나는 북한산 인수봉과 제주도 용두암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했는데, 자, 지금 가와 나를 보면 가 같은 경우는 동글동글하고 밝죠. 근데 반면에 나 같은 경우는 막 삐죽삐죽삐죽하고 어두워요. 자, 이거 보고서 우리 각각이 어떤 화성암인지 알 수 있죠? 가는 화강암이고 나는 현무암입니다. 제주도 하면 현무암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보통 이런 뭐 북한산, 뭐 설악산 이런 산이 화강암으로 많이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화강암이 되게 그 강도가 세가지고 침식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화강암 주위에 있던 다른 암석들은 다 침식이 됐는데 화강암만 나와서 이렇게 산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산은 보통 다 화강암산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동글동글하고 밝아요. 그래서 기억. 가와 나의 주요 구성 암석은 화산암이다. 했는데 나는 맞아. 하지만 가는 아니죠. 가는 화산암이 아니라 어떤 암이에요? 심성암이죠. 다음 니은. 가의 주요 구성 암석은 조립직 조직이 발달한다. 그쵸? 화강암은 조립직 조직이라고 했죠. 깊은 곳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얘는. 근데 얘가 왜 이렇게 땅 위로 나타나 있냐? 얘가 용기에서 그래요. 땅이 용기하고 그 위가 다 침식돼가지고 이렇게 화강암 덩어리만 남은 거예요. 아마 옛날에 관입을 했을 거야. 화강암 덩어리가 관입을 한 것이 이렇게 우뚝 솟게 남은 거죠. 자, 다음 디귿. 어두운 색 광물의 함량은 가의 주요 구성 암석이나 가의 주요 구성 암석이 나의 주요 구성 암석보다 많다. 그런데 이건 그림만 봐도 알 수 있지. 어두운 색 광물이라는 건 보통 철이나 마그네슘 같은 것을 얘기하는데, 근데 얘네들은 보통 현무암에 많죠. 그러니까 가의 주요 구성 암석이 아니고 나의 주요 구성 암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어요. 니은만 맞는 설명입니다. 12번 같은 경우는 11번이랑 같은 내용이라서 풀지 않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어땠나요? 이 내용이 풀 때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근데 막상 같이 풀으니까 실제로는 조금 더 봐야 될 내용이 조금 더 많죠? 여기 내용이 중요한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여러분들 틀린 거 다 잘 복습하고 그러고 다음번에는 틀리지 않도록 합시다. 지금은 틀려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연습이니까. 하지만 두 번 또 틀리면 안 되겠죠.
자,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